여기가 공무원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비상적인 이미지다. 굉장히 KTX역 세종역 설치 문제 공약하셨는데 오송역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저는 오송역에 어떤 피해가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를 않는 거고요. 또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서울보다 세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는 청주공항 굉장히 활발하게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한 2조 원 더 든다는 문제는 있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 연임을 하셔야. 일부 행정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세종시가 너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고 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서로 외부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만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 업무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반은 옳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40만인데요. 지금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은 약 1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약 30만의 인구는 공직하고는 관련 없는 분들이 지금 외부에서 이주해서 사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공무원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비상적인 이미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들의 고립감,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할 때 이 세종청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 들은 얘기가 여기는 행정의 갈라파고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들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서울을 연결시키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서울하고 연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자기 직업상 그것이 무엇이 됐든 경제, 사회, 문화를 서울하고 연결이 끊어져서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그거는 그런 상황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공무원들만 유독 왔는데 아파트는 줬지만 이 서울하고의 연계가 자꾸 끊어지다 보면 이것이 갈라파고스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저는 그 세종 KTX 역사를 만들면 서울하고의 교통이 더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지 세종으로 이사 오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한테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KTX 역사가 있어야 안심하고 세종시에 살면서 서울하고 빈번하게 교류도 하고 자기의 직업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세종시에 오고 싶어도 서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불편하게 해서 인구를 분산시킨다라는 개념은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를 않는 거고요. 더더구나 재테크 같은 그런 것들이 활발히 되고 있는 이 마당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나 주거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좋은가에 좌우될 문제인데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서울보다 세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물가도 서울보다 비싸지 않고 주거 환경도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교통이 편리하다는 전제에서 세종시가 서울보다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공무원들의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단어도 오히려 서울뿐만이 아니죠. 사실 전국이 교통이 편리하고 외국하고의 교통도 편리할 때 바로 갈라파고스라는 것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주공항 굉장히 활발하게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과의 지하철 연결도 같은 대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제 비용이 한 2조 원 더 든다는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편익이 얼마냐 그걸 따져볼 일입니다. 비용을 적게 든다고 해도 편익이 안 생기면 그것은 예산 낭비고요. 큰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장래의 편익을 보장한다. 그럼 아무리 큰 돈이라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저는 그게 비용 편익 분석의 차원에서 이 비용을 받아야지 액수로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를 오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네네. 고속도로망은 그런 데를 갖춰줬지만 철도에 있어서는 좀 편하지 않다라는 말도 있는데 KTX역 세종역 설치 문제 공약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종 KTX 역사는 이제는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국회가 오고 대통령이 오시는데 KTX 역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오송역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오송역까지 한 46, 7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국회의사당에 오는데 또 한 3, 40분이 또 걸리는데 서울에서 오송까지 오는데 아마 KTX 역사 기차 요금이 일반 시대 한 18,000원가량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송역에서 세종까지 오면 또 2만 원 택시비를 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그거는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요. 이제는 우리가 세종역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의 경제성과 편리성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 지자체에서는 또 약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송역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오송역에 내릴 분이 다 세종역에 내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렇게 큰 걱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송역 인구가 오송의 인구가 한 2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 보실 분이 세종역에 왔다 가실 일은 없는 거고 대개 세종에 일 보실 분은 세종에 내리게 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낫지 오송에 내렸다고 해서 오송에서 일 보는 게 아니라 또 택시를 타고 세종에 오는 그런 인구를 생각한다면 오송의 경제적인 그런 불이익이나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KTX 역사를 세운다 해서 오송에도 쓰고 세종에도 쓰고 그거는 교통 낭비 아니냐. 너무 단거리에 KTX가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송역 쓰실 분은 오송역 쓰게 하고 교차로 세종역에도 쓸 수 있게 해서 어떤 기차는 오송역에 쓰고 어떤 차는 세종역에 쓰게 한다면 오송에 볼 일이 있으신 분은 오송역에 내리시고요. 세종에 볼 일이 있는 분은 세종에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간에 부딪힐 일이 저는 크게 아니다. 저는 오송역에 어떤 피해가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세종역이 됨으로써 오송역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걸 찾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부처와 협의를 이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대전과 이 충남도 쪽에서도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전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왜냐하면 세종에 가까우면 대종의 유성하고 굉장히 가깝게 됩니다. 그 유성구의 인구가 30만이거든요. 그 30만 그 주민들은 뭐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충남은 공주인데요. 공주에도 KTX 역사가 있습니다. 남쪽에 저쪽에 있는데 공주의 입장에서 볼 적엔 남쪽에도 KTX 역사가 하나 있고 북쪽에도 세종 KTX 역사가 하나 더 생기는 게 공주 발전에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공주에 있는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KTX 역사가 생기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근데 이 서울에서도 뵌 것 같아요. 서울 여의도에도 나타나셔가지고 거리에 투사로 나섰다 그러던데 국회 앞 시위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그거는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겨야 한다. 이제 그게 전체가 아니고 분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종의사당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자신 있게 공히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다 이제 그런 것들도 법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다 세웠습니다. 설계비도 14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도 올해 35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국회 규칙을 바꿔야 돼요. 근데 국회 규칙에는 국회 말하자면 세종의사당을 옮길 때 어떤 부서가 오느냐, 말하자면 입법조사처도 오느냐 안 오냐, 상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가 오느냐라는 것을 규칙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표류되고 있는데 사실 그 국회 규칙으로 그런 걸 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용역도 주었고 그리고 그 경쟁력 효율성 제고 방안도 연구를 했고 그런 용역 빙안 제가 알기로는 한 27억 이상 그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드러날 때가 됐는데 또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국회 규칙을 더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세종시장 저로서는 왜 시간을 이렇게 끄는지 이미 그런 용역을 통해서 기본 골격에 따라서 국회의사당을 옮기면서 부족한 점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닌가. 또 설계 시에도 반영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가 열려서 그 소위원회 가서 이런 뜻의 요청을 강력하게 했고요. 그리고 좀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도하고 했습니다. 네. 보통 그 세종시 완성 시기를 2030년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만으로는 안 되고 연임을 하셔야
뭐 필요하다면 하겠네요. 필요하다면 목표를 해서 필요하다면 뭔들 가리겠습니까? 이 지금 말씀을 여쭤보면은 이게 이제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퇴임을 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제네요. 맨 처음에 아까 거리의학사 하셨다라고 하는데 네. 나름대로 자유스러운 그 네. 예술인, 네. 그다음에 이 행정의 달인, 네. 그리고 이 가정적인 사람, 네 번째로 또 소설도 쓰셨죠. 동화 작가이시기도 하고 인기 작가. 그 넷 중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세종시 발전을 해서 제 온몸을 부사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도 그만두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제가 그만두면 저는 그때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작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동화의 작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동화에 어린이들만 아동 동화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학 동화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철학이 있는 동화. 철학 동화 작가, 가족 동화 작가로서 제가 나머지 생이 있다면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